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9분에 오늘도 시작합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염승헌 이사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매일 나오시는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반도체 아저씨가 조금은 나왔으면 하는 하루기도 한데 또 염승헌 이사님은 또 매력이 또 나름 또 염승헌 이사님의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은 장시작 8초 전입니다. 두 분의 전략 짧게만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 이사님부터? 네, 일단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혼조세였잖아요. 다우는 빠지고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만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AI 스치면 뭐 급등하는데 뭐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더 이어질 분위기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AI가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근데 좀 여기에 동참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일지 못 움직이면 그냥 계속 좀 저는 개별주 장세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좀 화면 준비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장에서는 기술주가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무려 1,1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일단 HBM 필두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좀 채널링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일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원전주나 재생에너지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원전이나 변압기, 전선 이런 쪽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건 또 이제 반도체랑 연결돼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국채를 왜 봐야 되냐면 원래 높은 상황이긴 했지만 다시 4.5를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GDP 관련된 이슈와 또 PC 물론 이제 이전의 CPI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엄청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워낙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나오면 다우나 이런 것까지 강했으면 또 괜찮은데 다우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주에게 조금 압박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요인까지 붙어주면 우리가 이제 거래는 목요일까지밖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 포인트들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핀포인트를 딱 짚어주셨고요.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 코스피가 0.1% 약보합권으로 시작합니다. 2720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밀리면서 849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릅니다. 하지만 그 상승 폭이 조금은 다른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0.5% 플러스, 하이닉스는 2% 플러스로 20만 6,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배터리는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엔솔 0.7% 마이너스, SDI가 1% 마이너스 정도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2.3% 상승, AI 테마가 붙은 LG전자도 오늘도 1.5%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 어제 저희가 소개를 또 드렸었는데 1.5%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지만 클래시스가 1% 정도 오르고 반도체,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1.4%, 1.1% 이 정도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 SKC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요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 전력, 전선, 에너지 이런 쪽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또 한번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이런 쪽 LS 이쪽에 한 5%, 4% 정도 올라가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은 PNT, PSK홀딩스, 가온칩스, 원익QNC,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또 이제 기대감을 키워가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가 또 한 번 코스닥에서 힘을 좀 내고 있고 이외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 이쪽으로 좀 개별 종목으로 HLB 생명과학 오늘도 부활절을 좀 이어서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눈에 띄는 섹터나 종목 염이사님 있을까요? 역시 뭐 오늘도 그 사실 저희 회사가 다음 주에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LS증권으로. 네? 네, 사명이 바뀝니다. 맞아요. 네. 인수돼서 사명이 바뀌었어요. LS증권? 네, LS증권으로. 저희가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전기 끊기거나 뭐 이런 거는 저희 이제 관계사라서 좀
방송에서 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네. 요즘에 LS가 주도주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오늘도 주도하고 있어요. LS 일렉트릭이 4%, LS가 지금 18만 원, 이제 20만 원까지 거의 진격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결국 사실 여기도 이제 결국엔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가 결국 AI인데 AI랑 이제 맞물려서 가는 게 에너지 트랜지션, 이제 에너지 전환이죠. 요거 관련해서 지금 전력기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전선과 그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지금 주도주들이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강세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LS를 중심으로 한 이 AI, 전력 이런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대표 주자하면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3%나 일단 급등을 하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 뭐 상승하는 기업들 보면 AI랑 이렇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거에 좀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부진하고 삼성전자도 지금 부합값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지수가 좀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심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온기가 지금 전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코스닥은 2차전지가 어쨌든 가야 돼요. 가야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지금 오전부터 좀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네. 뭐 테슬라도 안 좋았고 포드나 GM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좀 부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PNT 같은 또 2차 전지에서 또 일부 개별 기업들은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리콘2가 요즘에 굉장히 좀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 근데 화장품도 또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일부 특정 섹터 내에서 특정 기업 몇 개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해서 그쪽으로만 눈이 쏠리지 확실히 좀 제가 봤을 때 오늘 오전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다.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좀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사실은 엔비디아 급등을 빼면 마이너스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역시나 특정 종목 외에는 좀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17만 1,300원. 제가 7만 2천 원에 팔았거든요. 7만 2천 원. 네, 한미반도체. 근데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였잖아요. 그 비싸서 팔았어. 비싸서. 비싸서. 그때도 뭐 내가 파니까 출발 이러고 자 내렸습니다. 내렸죠. 출발합니다. 이러고 바로 가더라고. 와. 이게 17만. 2년 전에 10,000원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7만 원이면 사실은 7배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오른 거긴 그것도 해요. 싼 건 아니에요. 와. 네, 당시에는 근데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저도 수익률 요 정도면 내가 내 그릇만큼 네. 먹었다. 아이 그러면 아쉬울 필요 없어요. 아쉽진 않아요. 아쉬워요. 아쉽죠. 당연히 아쉽죠.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쉽죠. 배 아파요. 맞아. 그래서 제가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일단은 비슷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 외국인의 수급들을 최근에 좀 자주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집중되는 산업군들 안에서 여전히 좀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LG전자에서의 이런 액침 관련된 그러니까 냉각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니까 더 다시 한번 GST 같은 종목군들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찾아보니까 좀 확실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액침 관련된 부분에서도 LG전자를 필두로 또 GST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에서의 변화 흐름들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변압기 이런 쪽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새벽에 고민을 했었던 거는 요거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의 큰 상승이 나온 것은 테슬라에서의 이런 자회사가 어쨌든 그 많은 부분에서 HBM을 받은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수요단에서의 이슈들과 골드만삭스에서도 HBM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공급 측면에서의 매출 증가 부분에서 어제 내용들이 쭉 돌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도 많이 높였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우 쪽은 좀 빠지고 국채도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기술주의 약진이 있었고 비트코인 쪽도 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술주들이 좀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이제 누적으로 보면 단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짧은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1조 이상의 자금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8조 이상의 수준을 계속 쌓아 올라가다가 최근 동안에 이런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선물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현물과 선물 간의 이런 괴리가 지금 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따가 이 뉴스랑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밸류업이 좀 부진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데를 못 쫓아가는 것은 AI에 대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풀이를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흐름들을 쫓아가려면 요번 이제 6월 뭐 이제 1, 2, 3에서 뭐 A&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조연설도 있고 막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요번 주 말에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발표된 이후로 또 슈팅이 나올 확률이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쪽에서도 이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강력하게 가는 그래서 뭐 변압기나 반도체에서 HBM 쪽이나 이런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미소가 이제 끊이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의 수급에 대한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그 수급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선물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또 좀 눌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안 받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쨌든 좀 다른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신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5% 마이너스 2716, 코스닥은 0.5%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AI 쪽으로 중심을 잡고 전력 설비 플러스 오늘 또 원전, G2 파워 뭐 이런 종목들 보성 파워텍 10%, 5%이 정도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뭐 전력 설비, 뉴로모픽 반도체, HBM 뭐 이쪽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또 2차 전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하락 테마 중에서 가장 크게 좀 밀리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민사님 혹시 뭐 자료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고 네, 자료 아니면, 보고 이따가 또 뭐 또 더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자료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신문을 좀 매일 많이 보는데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뭐 자동차 약간 부진하지만 현대차가 인도 IPO 속도 낸다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의미가 이제 뭐 이게 몇 달 전부터 한번 나왔던 이슈죠. 인도 IPO 한다. 그래서 이걸 좀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자금 조달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인도 시장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인도는 자동차 또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또 선점 효과를 좀 누리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보고서에 그런 얘기도 좀 쓰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인도에 좀 IPO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중국에 이제 그 북경 베이징인가요? 베이징 현대인가? 그러니까 중국에 가려면 5대5로 합작법인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인도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단독법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좀 관대한 편인데 이게 그 결국엔 중국에 가서 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 법인이 좀 상장 안 된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니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좀 약간 푸대접 받진 않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인도 법인이 IPO를 하게 되면 증시에 상장되는 거는 또 어쨌든 또 하나의 인정을 또 받는 계기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인도가 뭐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료 보시면 인도가 사실 그 영국 GDP를 이제 이미 초월을 했고 앞으로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아마 이제 일본까지도 초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부러운 거는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42.7%가 25세 이하예요. 와, 인도 인구의 거의 절반- 절반이 25세 이하.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랑은 좀 반대의 국면이죠. 우리는 대박이다, 이제 점점 진짜. 25세 이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제도 뭐 특집 기사 같은 거 나왔어요. 2040년인가 50년인가에는 뭐 5천만 명 깨진다고. 네. 그래서 평균 연령 52.9세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도로 시장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인 게 일단 인구가 젊고 두 번째가 미국의 안보 역할을 해요. 인도가 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잖아요. 중국과 인도가 또 사이가 안 좋은 걸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 대체 제조 기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인도 총리도 어쨌든 뭐 이번에 그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이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죠. 그렇죠. 중국에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도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구글, 마이크론, 지금 테슬라나 결정은 안 됐는데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이렇게 건설을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건 저는 결국 자동차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인도도 과거에 우리 그 90년대 기억나세요? 마이카 시대 열렸잖아요. 한국도 맞아요. 그때 막 이제 포니. 중산층 예. 예, 근데 그 기준이 1인당 GDP 3,000달러 넘을 때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인도가 지금 1인당 GDP가 2,600달러래요. 그래서 곧 오겠네요. 26년도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한테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사실은. 한번 해봤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서도 차가 잘 팔리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가 또 괜찮은 시장인 게 중국이 못 들어가요. 중국 그쵸.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도 미미하지만 사실 작년에 GM 인수한 것도 공장 인수했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그 인수할 때 원래는 중국 회사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GM을 처음에. 근데 인도 정부가 이제 절대 안 퇴짜 놓은 된다. 거죠. 우린 못 준다, 중국에는. 그 그래서 이제 GM 공장을 가져갔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도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거 괜찮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제일 고민이 중국과 경쟁이거든요. 그쵸. 어디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그럴 걱정이 없고 인도가 우리나라 또 지금 인구도 커지고 있고 마이카 시대도 올 것 같고 그래서 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뭐 지금보다 한 2, 3년 후를 보면 인도의 중산층이 늘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여기 공장도 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아주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도 IPO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또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목표 주가 4.5% 올려서 34만 5천 원. 연중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진행되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슈도 있고 인도에 대한 그런 IPO 이슈도 있어서 현대차 좀 좋을 것 같다. 네. 사실 여기 오시는 동미 아저씨가 명예 인도인이세요. 그래서 아, 예, 인도 너무 좋다. 인도로 이민 가자. 판매였나요? 인도로 이민 가자. 인도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집 팔아서 사야 된다. 예, 집 팔아서 인도 살아. 이랬는데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제 또 네. 다음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삼성전자 AMD 이제 오늘 신문 기사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 근데 삼성전자 주가에는 전혀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MD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에 비하면 AI 가속기에서 점유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 외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근데 시장은 언젠가는 조금 뭐 AMD도 추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 AMD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면 일단 그거 자체로 수주 이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리사수 CEO가 삼성을 언급한 게 아니라 GAA 3나노를 이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TSMC는 2나노예요. GAA를 내년에 2나노로 해요. 3나노가 아닙니다. 그러면 3나노 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저는 무조건 삼성은 무슨 짓을 해서든 따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은 HBM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GPU랑 HBM은 턴키로 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 이력이 생기면 나중에 엔비디아랑 또 협상할 때도 저는 유리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력직이 더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출을 떠나서 저는 어쨌든 좀 삼성 입장에서는 좀 목숨 걸고 이거 따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은 있으니까 이제 삼성이 이번에 또 수장도 바뀌었잖아요. 영업력을 좀 발휘할 때가 좀 일단 도달했다.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줘야 지금 돼요. 타이밍에. 네, 그래서 뭘 하셔서라도 좀 수주를 좀 따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그 하반기에 좀 제일 주목할 이슈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어제 자료 만들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AI PC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제 이 PC가 지금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출시가 이제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 우리 예전에 컴퓨터 하면 거의 다 인텔이 붙어 있었잖아요. 컴퓨터 거기 마크에 광고할 때 그렇죠. 인텔 인사이드. 따다다단. 네. 근데 이게 이제 퀄컴 인사이드로 바뀐다. 이런 오. 내용이죠. 이번에 그 CPU를 퀄컴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서페이스에 퀄컴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뼈아픈 거죠, 사실은. 시장을 뺏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PC 시장은 이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3.43억대에서 쪼그라드는데 PC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걸 반전시킬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그 관점에서 AI가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폰도 뭐 어쨌든 AI가 들어가서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AI PC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보면 퀄컴이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신고가 네. 났잖아요. 네. 네, 퀄컴 스냅드래곤이 경쟁 제품은 당연히 인텔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CPU가 51%더 빠르고 65%더 적은 전력을 써서 경쟁사의 최고 성능과 똑같은 걸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텔 입장에서 분발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저전력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퀄컴이나 또 애플 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내니까 시장이 좀 완전 주도권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PC 시장은 인텔에 완전히 독점지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는 또 긍정적인 게 인텔은 A부터 Z까지 자기가 다 하는 회사예요. 파운드리도 직접 하니까. 근데 퀄컴은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그 시장이 균열이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저는 좀 기회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AI PC 시장 전망인데 어쨌든 이제 많은 업체들이 2028년까지는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제 AI PC로 교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선 현재 8GB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노트북 네. 같은데 AI PC는 최소 16기가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이고 또 MLCC도 당연히 사양이 올라가고 여기 관련된 기판 또 테스트한 소켓까지 이런 이제 시장이 이게 없는 시장이 또 하나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뭐 이게 물론 AI랑 또 연결은 돼 있지만 네. 한번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엔비디아 상승을 두고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에만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치면 260조 원이 늘었으니까 그렇죠. 야 단기적으로 좀 요거 오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때려박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능 구현을 하려는 그런 경쟁이 심화돼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플러스 이 저기 뭐야 오픈 AI랑 애플이랑 곧 있으면 콜라보 한다는 그런 썰들이 있잖아요. 기대감. 그렇죠. 그런 거가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니까, 우리가 그런 초과 수요나 테슬라 이슈는 사실 없었던 게 갑자기 푸unk 하고 떠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공급이 진짜
부족하겠구나, 수요가 이만큼 세구나를 엔비디아에서의 그런 가이던스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죠. 이 비싼 거를 35,000개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와, 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주식 분할을 이제 보통 $1,000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식 분할을 대부분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한 20에서 한 25% 올랐었던 전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오를 거야라는 그런 기준치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비하면 아직 룸도 한 10에서 한 12, 3%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관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룸이 물론 좀 가파르긴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룸이 남아있는 것도 맞고,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업체에서의 좀 매력적인 회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쨌든 그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할 수 있지만,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수급이 충분히 쏠리게 되고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 부분에서의 강한 주가 흐름들은 일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애님께서 여미사님 덕분에 오늘 차분하게 하루 시작하니까 기분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 우주로라님께서 3만원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LS 최고다 이러고 엄지척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LS 증권입니까? 이름이 이제 LS만. LS 네, 증권. LS 그리고 아, 그냥 증권. LS? 그냥 LS예요. 그러니까 LS 증권. 그럼 밖에서 만약에 여미사님 어디 이사님이세요? 이러면서 저 LS입니다. LS 이사예요,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LS 증권이죠. LS 증권이. LS 증권. 근데 사실 이제 LS 그룹은 사실은 그렇게 대중들한테 알려진 그룹은 아닌 게 주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소비재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노출된 게 그 프로스펙스 있죠. 그거 브랜드, 그거 갖고 있고, 그거랑 그 주유소 중에 그 E1 LPG. 이제 그게 이제 소비자랑 좀 접점이 있고, 대부분은 뭐죠? B2B. B2B. 기업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LG는 워낙 이제 그쵸. 네. 가전이나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또 이제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이제 또 많이 좀 제가 첫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직장을 같아요. LS 타워에서 다녔습니다. 용산에 있는 LS 용산. 타워. 네, 국제 타워. 예. 맞나? 맞아요. 국제 용산에 타워 맞죠? 있어요. 토요타 밑에 예, 일찍 맞아요. 토요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0.16% 마이너스 2718, 별 변동 없습니다. 코스닥도 0.4% 마이너스 847. 오늘 대부분 다 밀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570개, 상승 종목 수가 250개 요 정도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오늘 AI 관련돼서 SKC, 한미반도체, 뭐 LG전자, 뭐 요런 종목들, 하이닉스 요런 종목들 빼고는 2차 전지와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5% 빠지고요.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금호석유 뭐 요런 종목들, LNF 요런 게 한 2%에서 한 3% 정도 빠지면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TCC 스틸도 5% 마이너스. 이렇게 경동나비에는 오늘 12% 오르는데 뭐 얘네도 AI 붙은 건가 한번 눌러봤는데 뭐 없네요. 보일러인데 아마 HVAC 쪽 관련주로 이게 약간 묶였어요? 네, 묶인 거 아닌가? 얘네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야. 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경동나비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쿨링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잖아요. 보일러죠. 얘네는. 예. 이게 친환경 이제 콘덴싱이죠, 그게. 예. AI 데이터 센터를 보일러로 때워도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렇긴 한데 5월 8일에 기사를 보시면 네. 그 이제 SK 매직의 경동 나비엔과 최종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5월 8일에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AI 선도 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AI 웰니스 플랫폼
조금 선도 기업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억지로 엮어 보자면 그런 AI 쪽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쿨링을 들어봤을 때 AI 보일러는 처음 들어요. 와, 이 보일러. 이상하네. 네. 알겠습니다. AI 붙어서 오늘 경동나비엔 12% 올라간다는 거.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습니다. 엔캠 마이너스 5%,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2.5%에서 3.3%까지 마이너스로 대형주가 좀 시장을 짓누르면서 지수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셈이 오늘 15% 오르네요. 유니셈, GST,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 7%에서 15% 오르면서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셈, 그러니까 유니셈, GST, LG전자는 어쨌든 공통점이 칠러거든요. 그렇죠. 칠러. 네,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액침 냉각 관련주가 뜨거웠으니까 네. 오늘 한국에서도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죠 모든 게 AI랑 이렇게 붙어서 반도체에서도 차별화가 되게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열 관련돼서 발열 관련돼서 이슈 있으면은 초전도체도 한번 갈만한데 아예 조용하네. 저항 없이 터졌네요. 저항 없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신성델타 지켜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보노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 기사를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와도 되나 봐요. 스크린샷. 저도 부끄럽게 이거 저거 조금 더 깔끔하게 하네. 깔끔하긴 한데 사실 이거 보노 형님은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설득했거든요. 하자. 컨셉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신문 찢어오는 언론사가 어딨냐. 없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창피하고 하다가 오늘 또 여미사님이 깔끔하게 캡처해 오시니까 오늘만 하고 그럼 한번 개편해보죠. 개편 한번 해봐. 그래도 어제 네네. 너무 삐뚤삐뚤하게 잘랐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오늘은 다르게. 접어왔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때까지 중에선 가장 깔끔한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수급에서의 내용의 연속성인데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이 뭐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서브 타이틀을 보시면 뭐 밸류업에서의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자동차 부분은 반도체가 빠질 때 오히려 자동차에서는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앞에서 여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그리고 자동차의 전반적인 이런 저 PBR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녹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급 이탈이 나온 게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타이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외부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핵심 코어로는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PPT로 소개를 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지금 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좋은 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삼성전자에서의 뭔가 기대감이 터져 나올 만한 좋은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준다면 우리나라가 못 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약간 어떤 분 좀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뭐 꼴등이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 갈 때는 정말 사람 열받게 안 갔지만 또 갈 땐 진짜 시원하게 가거든요. 갈때 시원하게 가요. 아주 그냥 쾌속합니다. 떨어질 때는 러시아 전쟁 날 때 같이 떨어지고 그쵸, 더 많이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네. 시원하게 우리나라 전쟁 끝난 것처럼 시원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끈한 네. 증시입니다. 네, 전혀 그런 거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칠러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LS 하면 또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게 제 주요 토픽으로 딱 하나 꼽았을 때 그 10만 원 딱 해서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그 변압기와 전선 스토리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이제 뭐 탈탄소 그리고 스마트팜까지 한번 슉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는 라인이 이 칠러 부분인데 사실 이제 뭐 GST라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최근에 내려와서 상당히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이런 전력 효율화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에서의 룸도 굉장히 커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후발로 뛰던 종목군들도 그 주가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가는 기조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50% 이상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LG 타이틀이 붙어있는 종목군들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인식 자체는 그렇게 지금 긍정적이는 않지만 그냥 이런 전력 효율화 부분들과 미국장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LG전자나 뭐 유니셈이나 뭐 GST나 이런 이제 칠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쪽 그리고 그 기타 외에서 전력 효율화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또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지금 뭐 칠러 관련해서 냉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쿨링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가져온 자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저도 한번 좋습니다. 제 의견 좀 네. 말씀 네.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가고 두 개 얹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제 이게 나온 기사 보시면 스치기만 해도 폭등. 숨은 AI처럼. 이거 쎄하네. 이게 작년 4월에 2차 전지가 똑같은 기사예요. 옆에 제가 캡처해 쎄하네. 갔잖아요. 근데 물론 그러고 2차 전지가 3개월 더 갔어요. 그쵸, 엄청 그러니까 많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허. 뭐냐면 저런 얘기가 나온 건 이제 펀더멘털 무시하고 가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따라갔을 때 굉장한 손해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이제 AI 숨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뻔한 종목에도 AI가 이제 붙어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막 숨어 있는 기업들 뭐 이게 또 붙어서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매일매일 난 단기 매매 하겠다 뭐 그런 건 괜찮겠죠. 그런 건 괜찮은데 좀 초보 투자분들이 뒤늦게 그냥 막 또 편승해서 마치 지난 작년 2차전지에 정말 6, 7월에 사신 분들은 그렇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런 기사가 작년과 거의 지금 똑같은 시점에 또 나왔기 때문에 AI가 분명한 주도주는 맞는데 다만 이제 작년 2차전지와 다른 점은 개인 투자분들이 AI에 열광은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2차전지는 정말 열광을 하셨는데 그렇죠. AI는 여기는 개인들의 놀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솔직히 약간 다르고 지금 개인 투자분들 시장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주식시장에 거래대금도 크게 늘지 않고 저희 딱 동접 보면 나와요. 네, 그 관심들이 실제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AI가 정말 붙어서 한번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런 걱정되는 게 또 개인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뒤늦게 이런 걸 좀 쫓아가지 마시고 또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 분명히 LG전자가 이제 여기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네.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커지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보면 그 어제도 뭐 미국의 냉각 장치 공급 계약했다. 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 칠러가 결국 이제 냉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당연히 필요한데 LG전자 전체 매출이 80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잘 되면 가뜩이나 저평가된 LG전자 주가 올리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너무 못 갔잖아요, 사실. 싼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LG전자의 본류는 뭐죠? 자동차 부품하고 가전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또 얻어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LG전자 주주분들은 기본적인 그 가전 사업 이게 돌아서는지.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괜찮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는 지금 6월부터 유럽도 금리 인하 들어갈 것 같고 그쵸. 미국도 할 거는 같아요. 오늘 또 대표적인 매파이신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이분이 또 멘트를 막. 했는데 시장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말든가. 근데 어쨌든 이제 9월에는 할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소비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글로벌로 보면. 그래서 가전도 지난 몇 년간 안 좋았고 저는 소비 사이클도 한번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투자 사이클만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LG전자가 만약에 가전이 하반기에 좀 좋아지면 요거랑 이제 좀 결합을 해서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상황에서 볼 거는 너무 LG전자를 이제 여기 AI 붙여서 흥분해서 좀 따라가지 말자. 지금은 좀 기다리자.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염블리님은 딱 캡처해서 오시고 우리는 신문 딱 들고 그랬더니 이제 황구님이 민준아 네가 신문지 들어라. 번호 창피하게 하지 말고 네가 들어라. 그래서 캡처가 좀 깔끔한가요? 캡처로 갈까? 이거 뭐 저작권 문제만 없으면 뭐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 나름대로 감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감성 있는데 얼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오디오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즘 AI 시대에 다 이거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거 그냥 기계처럼 봐 이런데 신문 딱 종이 감성으로 하루 딱 보는 맛이 있어야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게 그리고 저는 그것도 노리고 있어요. 이게 그 보실 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괜찮은 내용을 하면은 이거 신문 읽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아 신문팔이 아니 신문팔이 안 사요, 안 광고가 사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신문을 읽어보시면 네. 그 좀 큰 이슈에 대한 플로우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도 신문 한 4개 읽거든요. 네. 저렇게 종이신문으로 봐요. 종이신문으로 종이신문으로 저는 제목만 봐요. 보기 편해요. 아침에 제목만 보고 4개를 되게 빨리 봐요. 그래서 제목을 미리 메모지에 다 써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제목 검색해서 그 나머지 인터넷으로 후속 봐요. 기사들. 그래서 괜찮은 건 제가 다 캡처하고. 아하. 전 그렇게 봐요. 지금. 아이디어 좋네. 이거 4개를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네, 그쵸. 근데 이제 종이 신문 자체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터넷 신문은 이게 안 좋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거든요. 네, 그럼 맞아요, 시각이 맞아요. 굉장히 편협해지는데 맞아, 맞아. 요거는 제가 보기 싫어 어쨌든 헤드라인이라도 보게 봐야 되거든요.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열었다가 뭐 있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 시각 자체가 좀 넓게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종목이 움직이면은 내가 이런 것만 봤는데 이런 쪽을 내가 놓쳤구나를 해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되면 좀 이렇게 바라보는 눈 자체가 많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같이 가보셨으면 이왕이면은 이참에 좀 신문 광고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신문 광고 네,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신문 가져오는데 광고가 안 들어오네 신문이.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한번 하나에 해야 돼. 보통 구독 그 신문 이제 배달하면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번에 가격도 인상됐어요. 여기 그래요? 26,000원 2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 투자하신 분이 그 정도는 써야죠. 그쵸. 자기 네.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고 맞죠. 저는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신문에서 아이디어 정말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종이 신문이 항상 좀 감사하다. 저는 항상 신문 좋죠. 네. 감성 있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AI 관련돼서 제가 딱 질문하고 싶은 거를 우리 여미사님이 2차 전지 이전 사태랑 그런 걸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촉이 그래도 촉으로 살아왔으니까 요 AI 중에서 경동 나비엔도 그렇고 LG전자 AI 붙었다고 갑자기 13% 가버리는 것도 그렇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끝물에 오고 있나 벌써?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에서 10까지 몇 정도 온 겁니까? 하이닉스 지금 52주 신고가, 한미반도체 뭐 저기 완전 신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 뭐 1130달러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요 AI 열풍이 한번 꺼지고 좀 쉬었다가 가겠다. 만약에 이런다면 어느 정도 1부터 10에서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랠리로 본다면 한 8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좀 주력 그 산업군들에서의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지금 최근 2달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마지막 피날레를 할 때 마지막 2달의 월봉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 상승력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추세가 꺾여요. 추세가 꺾였을 때 신규 매수자들이 과연 그걸 받아줄까?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면 당연히 받아주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팔할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지금 사실 산업 쪽으로는 변압기나 전선 쪽 제가 이 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그 생각은 있지만 지금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게 이제 실적도 나오고 수주도 받쳐주고 있고 PPI도 같이 맞춰주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나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편안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네. 신규로 뒤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 8부 정도는 일단 왔다. 그래서 거기서 1차 능선 지나고 또 이제 또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하루만큼 뭐 갑자기 변압기가 수주가 막 몇 주씩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또 사회적으로 진짜로 일이 진행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의 이제 그런 후발에서의 쫓아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부 능선 말씀을 해주셨고 제니리님이 10,000원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여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단기적으로 좀 비슷해요. 한 7, 8부까지는 좀 온 것 같고 와. 좀 과하게 오른 것도 일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과거랑 다른 점은 이렇게 하나의 주도주가 생기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그래서 그 이렇게 오르고 나서 막 갑자기 무너지고 막 그런 흐름이 급격하게 생기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지긴 할 텐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 상승이 워낙 좀 가팔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게 여기서 또 뭐가 새로운 게 계속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게 지금 딱히 뭐 단기적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근데 중장기로 보면은 어쨌든 뭐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은 2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중장기로는 그래서, 그렇죠. 시기에 이 정도. 따라서는 다르죠. 예. 네. 이제 뭐 AI 생성형 AI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그렇죠. 저는 보통 한 이런 사이클 10년 간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보통 10년 사이클 보잖아요. 그쵸. 보면 지금 한 2, 3년 좋다가 또 갑자기 한 1, 2년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침체기지 전기차 시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I도 분명히 또 그런 시기가 오긴 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올 텐데 그래서 너무 높을 때 투자하면 후회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조정 나올 때 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뭘 내가 AI에서 또 선택을 할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또 한번 고민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네. 완전 제로로 내려왔습니다. 3.7% 정도 가다가 신고가 찍고 21만 원을 찍으면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고 지금 코스피도 하락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0.8% 마이너스 2,70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7%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나 이러고 봤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파는 건지 기관이 3,100억 마이너스로 지금 코스피에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이 1,400억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550억 그리고 외국인이 380억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이 수급 관련해서는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 기관이 3천억 넘게 외국인이 1,400억 정도 이렇게 파는 네. 거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또 약간 이제 밑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선물 좀 매도가 많거든요. 4,500억 근데 정도. 보통 이렇게 선물 매도 나오면 항상 금융투자 수급이 이제 거기 따라가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역시나 금융투자가 3천억이나 대량 매도하고 있고 다른 주체는 사실 별로 파는 게 없어요. 연기금이 200억 정도 파는 거 빼곤. 그래서 사실 기관들은 그냥 일단 그 외국인 선물 매도에 좀 같이 병행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1,400억이나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을 많이 사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주식을 잘 안 삽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매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못 가는 이유 우리 한국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유동성이 되게 좀 주식시장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유동성도 좀 말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샀던 외국인들이 올해 그러니까 이번 5월 초에 대량 매수하고 나서는 약간 좀 이제 대기 상태로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받아서 누가 좀 사주면 좋은데 기관들도 좀 뜨뜨미지근한 상태고 연기금도 지금 이렇게 팔면 어떡하나 싶은 게 주식 비중 좀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좀
자기네들 목표보다 좀 낮은 상태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근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5월 말로 갈수록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시장에서 보면은 급 나갈 땐 사세요. 사는데 적극성은 없어요. 근데 밑에서 물량 받아주고 오르면 또 바로 팔아버리고 연속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좀 수급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가 좀 누군가 좀 매수하는 주체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깨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삼성전자랑 저는 2차전지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뭐 미국과는 좀 별개로 당분간 계속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차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역전이 됐습니다. 현물과 선물 간의 흐름에서 역전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최근에 베이시스 차가 1.5에서 1.8 정도가 유지가 되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최근 2,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를 할 때 보시면 그 베이스 차가 0.1에서 0.4 수준으로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약진이 있었고 장 초반부터 하이닉스가 2% 이상의 급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이 받아주면서 사실 그 기간에서의 수급을 좀 당겨줘야 되는 날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전강 후 약이 될 거라고 이제 새벽 시황에서 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채 금리가 사실 카시카리가 얘기한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채 금리는 많이 움직였어요. 기술주는 안 빠지고 비트코인도 안 빠졌지만 유일하게 국채 금리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TLT라든지 TMF라든지 특히나 TMF 같은 경우 3배짜리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매크로적으로 조금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GDP랑 만약에 이런 PC 쪽에서의 스토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한 번 정도 뺐다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선물 입장에서는 좀 이제 6월의 뷰 자체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매도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주고 있으니까 미국장에서의 이런 흐름들과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6월 초부터의 이런 좀 반도체 뭐 좀 유명한 CEO들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진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데이터가 발표가 난 다음에 이런 그 수급적인 변화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선물의 매수 매도 기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낙폭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쪽에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주봉상 이익이 너무 많이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유 없는 차익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좀 원금을 제외한 이런 비중 조절들을 해주시면서 플레이를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단기 낙폭에 따른 수익을 상당 부분 뱉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떨어질 때 혹은 힘이 갑자기 빠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찾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코인도 많이 오르고 또 미장 가자 국장은 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미장으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기대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는 약간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빠질 때도 같이 좀 맥이 좀 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리고 뭐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서 진짜 우리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과 판을 좀 깔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뭐 3시 20분까지 이런 전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무리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갈 때 못 가면 항상 이제 미국이 얻어맞을 때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좀 짜증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아까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다시 올라갔고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엔비디아 효과로 좀 가는 거지. 그렇죠.
실제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코 좋다고 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급락장이다 약세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약간 또 부담, 그러니까 좀 불편한 장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이 덤비지 말고 좀 기다리자. 기다리면 또 좋은 또 투자 기회가 좀 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른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소외된 거 중에서 또 괜찮은 거 한번 그러니까 좀 부담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가격보다 그런 것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주도주들 좀 기다려보자 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결국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장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수 보면 답답하죠. 우리 그쵸. 한국만 이 그쵸, 모양이니까 예. 이게 근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매년 이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지수가 안 가서 그렇지 한번 기업들 보세요. 화려한 기업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셨으면 지수가 안 가는 이유는 시총 상위주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들이 안 가니까 뭐가 가죠? 개별 장세가 엄청 화려했어요. 솔직히 뭐 화장품주들. 그렇죠. 화장품주들 좋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죠. ODM. 그런 것들을 참 공부하셨던 분들은 올해 이제 성과가 확실히 나는 거고. 변압기, 뭐 전선. 변압기 맞아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그랬고 뭐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무 올라서 좀 쉬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잘 선점하셔서 하시면 저는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거는 지수가 이제 약세장이 시작될 때 이제 22년도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뭐든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만약에 시장이 못 가더라도 박스피만 돼도요.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냥 종목장이에요, 종목장. 그래서 삼성 오히려 이제 투자하기가 더 힘든 게 삼성전자랑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럼 지수장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종목장이 끝나요. 그럼 개별주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수형 기업에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그쵸.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개별주 하신 분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걸 뭐 불편하니까 지수 안 가니까 미국 가자 이거보다도 실제로 성과 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업과 산업에 계속 좀 집중하자. 너무 뭐 지수 보지 말자.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미사님의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이 종목을 잘 골랐더라면 아이 또 그걸 그렇게 원인 그대로 너네가 종목을 잘 골랐으면 근데 그 종목을 골라도 그게 1년 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화장품도 지금 가기 막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좋다는 얘기 나왔는데 또 안 갔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게 뭔지 좀 계속 고민하고 그런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사실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국장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 어느 증시 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이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확실합니다. 약간 국장에서 약간 이렇게 얻어맞는 거를 튜토리얼을 하드코어 모드로 놓고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고 헬모드. 튜토리얼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쌓아가시고 네. 그때 이제 이거는 내 능력은 괜찮은데 진짜 장이 그지 같다 이러면 이제 딴 데 가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튜토리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마무리 말씀으로. 네, 저는 수급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거의 요즘에는 어떤 수급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관은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고 주도로 만드는 세력은 이제 외국인이고 기관은 톱니바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들에서의 수급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 주력 종목군들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하락분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특정 이제 상승 추세를 꺾이지 않는 그런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의 수급 기조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던지게 되면 받아줄 물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서는 낙폭이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선물의 기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적으로 보면 최대 3조 더 나올 수 있어요. 3조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물론 미결제 약정 다 터지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기조 자체는 한 4조에서 5조 사이까지 빠지면 거의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이나 미결제 약정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총 누적으로만 이해를 해보셔도 충분히 시장을 쫓아가시고 플레이하시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때문에 지수상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그리고 선물에 대한 기조가 꺾이지 않는지 그거 보시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차 정도만 보실 줄만 아셔도 충분히 해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주도주 안에서는 계속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끝물로 나오는 산업군들은 급등락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도주, 주력적으로 굉장히 묵직하게 오래 가던 산업군들의 종목군들에서만 플레이를 하셔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결정만 차분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산주가 같이 많이 밀리네요. 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등 다 막 5%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따 클로징벨 와가지고 우리가 다 떨어지고 상승하는 종목들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9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마이너스 2700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844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3시 20분에 돌아와서는 조금 요것보다는 회복돼서 또 막판 1시간에 쫙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힘내보시고 두 분 말씀대로 조금 더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덤비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자. 네.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한번 신중하게 가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맛동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